그날 밤 저는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창밖으로는 빗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젖은 머리로 저를 끌어안았을 때 47회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몸의 감각들이 깨어났습니다. 늘어진 뱃살도 주름진 목도 그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여신처럼 떠받들었고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여자가 되어 그를 탐했습니다. 집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20회를 함께 산 남편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온 건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6시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도마 위에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칼날이 양파를 가를 때마다 매운 향이 올라와서 제 눈을 찔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양파 때문이라고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양파 때문이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양파보다 더 매운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거든요. 거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가방을 툭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지는 소리, 20회 동안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것이지요. 비걱. 소파 스프링이 내려앉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누웠나 봅니다. 여보, 밥 다 됐어?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조한 목소리.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자동응답기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는 아내가 아니구나. 그냥 밥 차려주는 사람이구나. 20회를 함께 살았는데 저는 여전히 밥 차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민입니다. 그때 나이가 47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산지 20회가 넘었지요. 양파를 다 썰고 나서 저는 문득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늘어진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채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결혼 전에는요, 저도 예쁜 옷을 입었습니다. 립스틱도 바르고 귀걸이도 했었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살림을 하다 보니 어느새 거울 앞에 서는 일조차 사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마치 물을 너무 많이 탄 수채화 같구나. 색이 다 빠져버린 흐릿하고 무채색인 그런 그림 말입니다. 원래는 분명 예쁜 색깔들이 있었을 텐데 언제 다 빠져버린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려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국을 떠놓고 반찬을 집어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밥알을 씹으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문화센터 다닐 거야. 남편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뭐 배우게? 수채화. 수채화 배우려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뭐라고 할까봐 조금 긴장이 되었거든요. 집안일은 어쩌려고 그러냐, 뭐 그런 말을 할까봐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 밥이나 제때 차려줘. 그게 다였습니다. 국을 후루룩 마시면서 심드렁하게 던진 그 한마디. 관심도 없고 반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서운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꼈습니다. 아, 신경 안 쓰는구나. 그럼 됐다. 나도 내 맘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집을 나서서 나만의 색깔을 찾으러 간 것입니다. 20회 동안 잊고 살았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문화센터 수채화 반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새 도화지 특유의 뽀송뽀송한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물감 냄새. 물에 갠 수채화 물감에서 나는 묘하게 달콤하고 싱그러운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냥 종이와 물감인데 왜 그렇게 설레었는지. 아마 그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만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설렘이었을 것입니다. 교실 안에는 저처럼 중년의 여자분들이 여럿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들 이젤 앞에 앉아서 저마다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저도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도화지를 펴고 붓을 물에 적시고 물감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그날따라 물 조절에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붓에 물을 너무 많이 묻혔는지 도화지 위에 물감을 올리자마자 색이 주르륵 번져버렸습니다. 제가 그리려던 건 사과였는데 도화지 위에는 알 수 없는 얼룩만 남았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분들이 다 보고 계실 텐데 어쩌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옆자리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었습니다. 나이는 50살쯤 되어 보였고 인상이 참 온화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편안해 보였지요. 그분이 제 붓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면 번지는 대로 그게 또 멋이에요. 그러면서 제 망친 그림을 능숙하게 수정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번진 부분을 살짝 덧칠하고 가장자리를 정리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럴듯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저는 눈이 동그래져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건 처음이라서요. 아, 처음이시구나. 저는 한민석이에요. 이 반에 다닌 지 한 1년 됐어요. 한민석 씨. 그분의 이름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나갈 무렵 민석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민 씨, 그림에는 성격이 묻어나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 싶어서 저는 그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는 조심성이 많고 배려심이 깊은 분 같아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배려심이 깊다고요? 남편은 늘 저에게 답답하다고만 했거든요. 뭘 해도 굼뜨고 결정도 못 내리고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냐고 20해 동안 그 말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같은 저를 보고 배려심이 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꽉 막혀있던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업이 끝나면 저는 민석 씨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문화센터 1층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서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면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고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민석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남편에게 말을 걸면 응, 그래 정도가 끝이었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드셨겠다. 정민 씨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말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듯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민석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정민 씨는 웃을 때 눈꼬리가 휘어지는 게 참 매력적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매력적이라고요? 저를 보고 매력적이라고요? 결혼하고 20해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여자로 대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밥 해주는 사람, 빨래 해주는 사람, 집안일 해주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여자로 봐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립스틱들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코랄색. 몇 년 만에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손등에 발라보며 어떤 색이 잘 어울릴까 고민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아, 나도 아직 여자였구나. 예뻐지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었구나. 저는 서서히 붉은색 물감을 머금은 붓처럼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흐리더니 수업이 끝날 무렵에는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챙기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회식이라 늦어. 먼저 자. 늘 보던 문자였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받는 문자였지요. 예전에는 이 문자가 올 때마다 서운했습니다. 나는 집에서 기다리는데 당신은 또 술자리냐? 밥은 누가 차려 먹으라고? 그런 생각에 속이 상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문자가 족쇄를 풀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밤은 집에 일찍 안 가도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제법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어쩌지?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민석 씨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 안 가져오셨어요? 네. 아침엔 괜찮았는데.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민석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버스 타면 되는데요. 비도 오는데 드라이브나 할까요? 이대로 헤어지긴 아쉬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을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민석 씨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으니 차 안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분이 쓰는 스킨 냄새였습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남자의 냄새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길을 뚫고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쏟아지고 와이퍼가 리드미컬하게 움직이고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을 돌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강변 어딘가에 차가 멈췄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북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가 핸들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민 씨, 네. 오늘 당신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핸들을 쥔 손 위로 제 손을 포겠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정민 씨,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유혹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집에 남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낯선 방, 낯선 침대.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들려왔고 방 안은 어스름한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의무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에 몇 번, 아니, 요즘은 그마저도 없었지요. 그나마 있을 때도 그저 기계적인 동작의 반복이었습니다. 따뜻함도 설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민석 씨가 젖은 머리로 다가와 저를 안았을 때 47회 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몸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늘어진 뱃살도 주름진 목도 처진 피부도 그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여신처럼 떠받들어 주었습니다. 정민 씨,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오랜 콤플렉스를 녹여버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여자가 되어 그분을 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강렬한 의식이었습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여자구나. 나는 아직 뜨거워질 수 있구나. 그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20해 동안 무채색으로 살아온 저에게 드디어 색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붉은색, 뜨겁고 강렬하고 찬란한 붉은색,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민석 씨가 차로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정민 씨. 그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집 앞 현관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혹시 다른 냄새가 나진 않을까?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나? 화장은 번지지 않았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손등으로 입술을 문질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티 안 나, 티 안 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조심스럽게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삐빅.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식이라며요? 왜 집에 있는 거예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TV 화면만 보면서 건성으로 던진 인사였습니다. 순간 긴장이 탁 풀리면서 묘한 웃음이 났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왔는지, 왜 이렇게 늦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거구나.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저 남자를 속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구나. 안도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우월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 만나서 맛있는 것 좀 먹고 왔어. 당신 밥은? 라면 끓여줄까?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상냥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여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 끓여주든가. 남편은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받아 불에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봉지를 뜯으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화장품 파우치 깊숙한 곳에는 민석 씨가 선물한 머리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작은 은색 머리핀. 오늘 강변에서 헤어지기 전에 그분이 건네준 것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 하고 와요. 정민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그 머리핀을 받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요. 이것은 나만의 비밀입니다. 이 건조한 일상을 버티게 해줄 달콤한 비타민 같은 것입니다. 라면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서 있는 제 모습.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 앞치마 속에 감춰진 나는 언제든 뜨겁게 타오를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47살 윤정민의 수채화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색을 찾았습니다. 무채색이 아닌 붉고 뜨거운 색을. 라면을 그릇에 담아 남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남편은 고개도 들지 않고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따라 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고 볼에는 아직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게 나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20해 동안 잃어버렸던 나를 드디어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물감을 듬뿍 묻힌 붓으로 하얀 도화지 위에 힘차게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면 번지는 대로 그게 또 멋이라고 누군가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그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문화센터에 다녔습니다. 수채화 실력도 늘었고 민석 씨와의 관계도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생각은 사라지곤 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여전히 무심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아, 그래, 그래도 되는 거야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나를 여자로 봐주지 않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해 동안 흐릿하게 번져있던 제 인생에 드디어 선명한 색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비록 위험한 붉은색일지라도 저는 그 색이 좋았습니다. 47살 윤정민.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아내이자 그리고 이제는 자기만의 비밀을 가진 한 여자. 제 수채화는 이제야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